예, 오늘은 이제 일반고 쪽인데요. 지금 일반고가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게 수능 전형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일반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지금 특목고 자사고를 시험 치는 학생들도 혹시나 조금 잘 안 되면 이제 이지망 뭐 이렇게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연례적으로 보통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하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설명회가 취소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못했는데 시간이 되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오신 이제 어머님들은 전략적으로 이제 일반고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고가 지금 제일 유리하게 떠오르는 중에 하나가 의학계열 정원이 이제 2022학년도부터 계속 늘어난다는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2022부터 약대가 학부 쪽으로 편입이 돼서 모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고를 가는 학생들한테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전형 자체가 한 45% 이상이 수시보다는 정시를 좀 받거든요. 그래서 정시를 가는 것 같으면 굳이 뭐 특목 자사고보다는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 이렇게 봤더니 OECD 평균에서 아직 우리는 1000명당 단위수로 따졌을 때 2.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쪽이고요. 그래서 2030년 되면 7000명 이상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해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느리자고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의료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실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느리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의학협회는 면허증을 땄잖아요. 근데 이제 선례가 있는 게 뭐냐면 로스쿨 체제로 풀었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게 경쟁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거 허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의사협회장 하시는 분이 굉장히 강성이라서 내가 보기에는 아마 단식 투쟁도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뭐 인구 1000명당 우리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수도권하고 이렇게 충북이 있는데 지역으로 갈수록 좀 안 가는 거죠. 뭐 이왕 똑같이 돈 버는 바에야 그냥 서울에 있는 게 편하잖아요. 모든 문화시설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들은 가요. 제가 알기로는 의사들은 갑니다. 어차피 내가 문화시설 늘릴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청도에 있거나 여기 충북에 있거나 뭐 서울에 있거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목동에 있어 보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현대백화점 갈 시간이 없는데 별 그거 없는데요. 근데 어머님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교육 문제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 다음 내가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잖아요. 청주에서 누리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가족의 요구에서 수도권에 자꾸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럼 지역에 있는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지역에 있는 의대 정원을 어떻게 늘릴까요? 지역 할당제식으로 주면 되겠죠. 그게 지역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 준비 중인데요. 의무적으로 30% 이상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로 의대를 채우자. 의학계열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다 포함해요. 그래서 수의대까지 포함합니다. 약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공고사항으로 했더니 제대로 말을 안 듣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의무적으로 적용을 시키자. 그럼 어느 학교가 유리해지는 거죠. 지방 가야 되는 지방. 전국권 자사고가 제일 유리한 학교가 맞는데요. 근데 전국권 자사고가 우리가 들어가기가 힘들면 그냥 지방의 고등학교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의가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8월이나 9월 한번 이렇게 날 잡아서 지방에 있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전국권 자사고가 아닙니다. 성산고나 이런 쪽이 아니고 다른 학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방의 농어촌 자율형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들이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의대는 10년간 매해 400명씩 늘리잖아요.
매 400명씩 늘리고, 그 다음에 2022년부터 약대는 또 1633명이 학부로 선발이 되니, 자, 어머님들 자제분이 지금 중3이시라면 2024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2022 개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의대 같으면 1200명 정도가 더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의대가 2577명인가 그러기 때문에 거의 한 40% 정도가 정원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이쪽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이공 쪽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학계열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열 정원이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제일 누릴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지금 상위권하고 중위권하고 사이에 예매하게 끼어져 있는 학생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 그룹들이 제일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위권이 있고 중위권이 있고 이 중간이 제가 제일 혜택을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그룹이 또 문제가 뭐냐면 내 진로가 내 적성이 뭔지 나도 몰라요. 제일 큰 문제가 최상위권은 제가 다중지능이나 모든 논문을 다 뒤져봐도 제 지금까지 나왔던 10년 동안 연구 결과가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심리학 잡지나 의학 저널을 제가 다 뒤져봐도 최상위층은 실제적으로 계열에 대한 적성이 구분이 안 된다. 최상위권, 우리가 말하는 멘사 집단은 이 사람들은 예술 쪽으로 가도 되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술 쪽으로 가도 되고, 법대를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의대를 가도 되고, 실제적으로 다 통용되는데 자기의 초이스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집단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적으로 적개심 내지는 혐오감 느끼는 그룹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영어 문법에 대해서 과도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면서 도망가는 학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게 예매하게 걸리는 게 딱 중간과 상위권 그 사이 텀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교정 비율이 40%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 교정이 들어가야 되냐면 초6부터 들어가요. 초6부터. 그때부터 가면 이 막 수학을 보면 도망가는 학생이 도망을 안 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중2, 중3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뛰어다니는 망아지를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부분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공계열 정원 굉장히 좋은데, 근데 저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 학생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의치한 입학 전형을 보면 수시가 아직까지 많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의대가 굉장히 정시가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45%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 치대는 항상 수시가 많고, 한의대 수시가 많고요. 약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의대만 정시가 많아요. 근데 약대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치대나 한의대 스타일로 갈 것 같아요. 아직 입학전형이 확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보면 수시 정시로 이렇게 봤을 때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이 수시에서 제일 비중이 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라는 건 뭐냐면 학생부에서 딴 거 다 빼고 그냥 내신으로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신으로만 보겠다. 그러면 목동 쪽에 있는 고등학교를 알기 쉽게 예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쪽에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 수가 많다는 강서고등학교, 양천고등학교, 한가람, 뭐 이런 목동고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 대체적으로 1.5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학생부 내신만 딱 보면 1.5 넘기기가 힘들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1.7이 전체 수석을 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내가 수학을 1등 했는데 다음 학기 되니까 내가 수학을 1등을 못하는 거예요. 경쟁이 심해서.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반면에 경쟁자가 적어서 내가 전교 1등을 1학기 때부터 했는데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계속 1점적인 거예요. 근데 목동에서는 이 현상이 벌어지기가 힘들어요. 옆에서 그냥 두질 않거든요. 막 잡아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1.0했는데 다음에 1.5가 됐다가 다음에 1.5가 됐다가 1.9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내신 평균을 보니 1.3이다, 1.5다 이렇게. 목동 지역을 조금 벗어나면 보통은 내신 평균이 조금 경쟁력 있는 학교가 1.3 정도예요. 전교 1등. 근데 1.3이 어떤 등급이냐면 학생부 교과로 의예과에서 뽑을 때 제일 밑에 라인이 1.3이에요. 1.3을 넘어가면 학생부 교과로는 거의 되기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한의대나 뭐 지대나 이런 쪽은 학생부 교과로 봤을 때 1.7 붙기도 하고 1.9가 붙기도 합니다. 간혹. 근데 의대에서는 그 경우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학생부 교과는 진짜 전체에서 몇 명만 해당되는 상황이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정시가 의예과 2020 수시 정시 37.3%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왜 45%까지 늘어나면 수시 2월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45%까지 가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 수시 쪽에서 학생부 교과를 우리가 못 간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논술을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대 의대는 논술이 없어졌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의대에서 논술을 없애는 추세인데 그럼 이게 어느 쪽으로 가냐면 특기자도 없애는 추세예요. 왜? 과학고등학교 애들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완전 차단해버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학생부 교과를 자꾸 넘기는 얘기예요. 근데 학생부 교과로 가서 우리가 무슨 그게 있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얘기하는 게 정시 비율을 40% 늘려라. 지금 거의 37.3이니까 거의 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학생부 종합은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부 종합이 그냥 떠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목동이나 강남 쪽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최상위권 학생들이 특징이 절대 수시로는 잘 안 간다. 간혹 가다 논술로 써가지고 가는 학생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도 생각할 여지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2024부터 학생부 이제 쓰는 매뉴얼에 의하면 대입에서 볼 때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옛날에 특목고 자사고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방과후 활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아리 활동이 삭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학생부에서 내신의 선택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 선택 과목도 서울대 제가 조금 있으면 보여드릴 세특 예시에 하면 자기가 하는 쪽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걸 평가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을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일반고에서 생각했던 굉장히 큰 장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2024부터는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는 나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학종을 끌어안고 가야 돼요. 거기에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종은 뭐냐면 1학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요 3학년 1학기까지의 누적된 결과를 보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제일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대학 설명회에 가시면 학교에 입학처장 되시는 분이 나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Q&A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학년 1학기 때는 얘가 희망이 IT 공학자였는데 그 다음 2학년 되니까 얘가 경영으로 바뀌었고 3학년 되니까 의대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상관없나요?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절대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그 학생이 학종에 가면 붙나요? 못 붙어요.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수시에 6번을 쓰잖아요. 6번. 그 중에 한 번 우리한테 쓰라는 건데 우리가 합격을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도 아닌데 그 말 왜 못하겠어요? 내가 책임질 말도 아닌데 그냥 쓰라고 그랬지 우리 학교에서 합격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말의 뜻을 착각을 하시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IT공학, 신소지공학을 하겠다고 1학년 1학기 때부터 모든 관련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학생부에 가득 들어있는 학생하고 보니까 별게 없어. 그럼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당연히 누적된 결과가 많은 학생이 유리한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학생이 또 유리한 게 뭐냐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에 관련된 공부를 더 많이 했겠죠. 그죠? 그게 어디 나타나면 선택 과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1학년 전에 적성 파악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빨리 할수록 유리한 거예요. 1학년 1학기 돼서 학생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어디를 가지 이걸 고민을 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친구다라고. 지금도 학원 보시면 친한 친구가 CNC 다니니까 친한 친구가 CMS 다니니까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게 학원만 그러신 것 같죠? 실제로 고등학교 계열성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 또래 집단에서 누군가가 나 여기 가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내 머릿속에 내가 어떻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친한 친구의 말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2022학년도 이후에 이공계열 판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약대가 들어오는 게 틀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죠? 서울 수도권 의대가 최고 탑이잖아요. 서울공대 갈래, 서울중앙대 의대 갈래 그러면 중대의대 가죠. 공대 왜 갑니까? 그죠? 그럼 지방에 있는 전남대 의대 갈래, 서울공대 갈래 그러면 그냥 당연히 전남대 의대를 가요. 그럼 대구에 있는 계명대 의대를 갈래, 서울공대를 갈래? 계명대 의대 갑니다. 아니 왜 서울공대를 가요? 안 가죠. 지방의대조차도 서울대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원광대 치대 갈래, 서울공대 갈래? 원광대 치대 갑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죠? 자, 대구 한의대 갈래, 서울대 공대 갈래? 약간 망설여요. 한의대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의대는 서울대하고 사실은 이게 좀 맞수인데 연대 공대 갈래, 한의대 갈래? 그러면 그냥 한의대 가요. 그냥 한의대 가죠. 수의대가, 그래서 약대, 한의대 다음이 지금 수의대인데요. 이제 약대가 2022년에 이제 학부 전환을 해서 학부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학부에서 틀림없이 위치가 약대가 서울 수도권 약대는 치대에 들어갈 거예요. 편하잖아요. 지금 항상 생각하는 게 편하다는 걸 생각하고요. 지금 신약 개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그러잖아요. 제약회사에서 제일 부족한 인원이 의학 인원이 아니라 제약 쪽은 약대 출신이에요. 그 약대 쪽은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약대를 가면 되는데 특히나 요즘 이제 신목고등학교 보시면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의대, 이공계열 쪽으로 해서 많다라는 소문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실제적으로 의대를 많이는 못 가요. 근데 이제 약대가 들어오면 걔네들이 아마 대부분 약대를 갈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의대는 내가 좀 그래. 피 보기 싫어 이런 학생들이 많잖아요. 나 피 보는 거 무서워 막. 그런데 좀 안정된 직장 구하고 싶어. 약대입니다. 무조건 약대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대가 그 공부 잘하는 최상위권 여학생들의 선호도 때문에 치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봐요.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남학생도 많지만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의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에 대해서 약간의 피해의식 같은 그런 게 있어요. IT 공학, 막 신소재 공학, 화학 공학 이런 데 그거 조금 뭐 이런데 생명공학 쪽은 하고 싶은데 의대는 또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의대 여학생들이 한의대 생각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약대를 가게 됩니다. 요즘 여학생들이 대안적으로 가는 학교가 수의대거든요. 수의대잖아요. 근데 수의대는 실제적으로 여학생들한테 잘 안 맞는 직업이에요. 수의대는 왜 힘드냐면 출산 같은 걸 이제 큰 짐승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처럼 제왕절개하는 경우 케이스 빼고는 좀 잘 없기 때문에 실제 손으로 자연분만 다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의사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직업병이 탈골이에요. 이 어깨 탈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노동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방에 가면 수의사가 없어요. 사실 농촌 지역에 동물들이 많고 우리가 가축을 많이 기르니까 그쪽에 수의사가 많이 필요한데 힘드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딜 가죠? 펫시샵 같은 거. 동물병원 아기자기하게 막 그쪽에 폐업률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서 폐업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경쟁이 심하니까. 시골은 남아도는데 이게 막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이쪽은 남아도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가 틀림없이 약대로 흡수가 될 거다. 그 다음이 이제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 포스텍, 연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그룹이 뭐냐면 고대를 필두로 해서 고대, 한대, 승대, 스강대, 이 공학계열과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우리가 말하는 이공계 특성화대요. 그리고 바로 밑에 그룹이 중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학원과나 큰 공이나 아니면 기공 같은 경우에 이 학생들이 취업률이 연대 경영하고 같아요. 인하대 큰공, 전자공학, IT공학 거의 고대 경영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아주대 강군대까지 괜찮은 학과라고 말하는 3개 학과를 갔을 때 여기는 성공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줄을 이렇게 껐지만 왜냐하면 목동이나 강남 쪽에 어머님들 눈높이는 여기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 줄을 껐는데 실제로는 여기까지만 가도 취업 걱정이 없어요. 전혀 취업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 인원이 어디까지 하냐면 여기까지, 수의대 여기까지. 의대가 2977, 치대가 630, 한의대가 727, 약대 1600명, 수의대 500명 그래서 총 6488명이 공대 위에 있는 거예요. 6400명을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그 다음에 서울공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인문사회계로 보면 황량해요. 여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6,400명이 없어요. 실종. 다 없어진 거야. 바로 나오는 게 서울대예요. 이거는 인문계열은 또 희한한 게 뭐냐면 학과 뭐 없어요. 그냥 학교 브랜드 따라 쭉 가는데 여기 그게 또 이게 어디까지 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학교 브랜드가 먹히는 게 딱 6개 대학까지예요. 제가 대기업 인사팀 그쪽으로 얘기를 들었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공에 대해서 특수학과라고 말하고 그걸 찾기 시작해요. 근데 인문계열은 특수학과가 없어요. 뭔 특수학과가 있겠어요? 경영 경제계열이 그냥 특수학과지. 그래서 이쪽으로 갔을 때는 경영 경제를 무조건 전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전공을 해봤자 이쪽 그룹에서 복수 전공을 다 경영 경제를 하기 때문에 별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인문계열을 가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이쪽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공을 가고 싶다면 여기까지 가면 석세스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합한 게 아마 이 정도까지 비슷할 거예요. 이런 한 2대1로 유리해요. 이공계열이. 근데 지금 이제 중3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적성을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일반고도 생각하시고 막 학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건데 지금이라도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인문계열에서 압도적으로 아직까지는 유리한 게 외고 국제고예요. 일반고는 차후로 생각을 하시고 외고 국제고를 무조건 선택을 먼저 하셔야 돼요. 1단계에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B가 막 몇 개씩 나와 있으면 외고는 좀 힘들겠지만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니라면 3학년 때 영어, 국어, 사회가 A면 일단 지원. 일단 지원입니다. 하다못해 서울외고라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목동에 있는 이공계열 숫자는 7대3이에요. 제일 많아봐야 5대5고요. 보통 7대3이거든요. 강남은 8대1을 넘어갔어요. 300명이다 그러면 200명 정도가 이공계열을 지원하는 거예요. 애들이. 취업 때문에. 남자 고등학교가 이게 더 심하거든요. 거의 8대1로 가거든요. 근데 목동은 좀 늦어가지고 아직도 6대4, 뭐 심하면 5대5까지도 있는데 직명 같으면. 근데 지금 분위기가 7대3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면 300명에 있는 정원의 일반고에서 인문계열은 100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00명을 가지고 내신을 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면 어떡하거든요. 어머님들은 2024 대입이에요. 2025부터가 고교 학점제입니다. 어머님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이 무조건 9등급제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9등급제라는 건 사실은 동점자가 적게 나와야 돼요. 동점자가 많이 나오면 같은 등급으로 밑으로 내려버리니까
중간 등급으로 가니까 불리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변별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선택하는 과목에 학생 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많아야 돼요. 외고는 명도외고는 250명이에요. 제일 적다는 이화여고 150명이거든요. 목동에는 어느 일반고보다 인문계열 인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학년 때 성적을 잊어버리고요. 2학년 때 영어만 B라면 인문계열 학생들은 3학년 때 영어, 국어 사이에 3개만 A를 받으면 무조건 지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크게 나타나요. 인문계열 쪽은. 이공은 상관이 없죠. 이공은 상관이 없는데 인문계열이 너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가고 싶으시면 무조건 외고, 국제고 그쪽으로 보내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반고 선택 기준은 나의 진로가 어느 쪽이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인문계열인지 이공계열인지 일단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 내가 수능으로 가야 될까 학종으로 가야 될까 그 다음에 내 실력을 비추어서 내신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 학교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실력에 대한 걸 객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오시는 어머님들은 다 객관적으로 봐서 4%이나 1등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겠죠? 그러시겠죠? 자, 그러면 좀 어중간한 그룹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인데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고등학교는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학년의 학생들끼리 쭉 치다 보면 아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등급이 나오는 거나 레벨이 있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제 발표가 났는데 김천고등학교에서 이제 8월 15일인가에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영어 수학 경시대회를 하는데 2학년 3학년 남학생들만 대상이라서 조금 그렇지만 시험을 한번 보시면 400명이거든요. 선착순으로. 그럼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 스탠딩이 나오는지 평균이 몇 점인데 표준 몇 점, 그 전국의 학생들이니까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요즘은 있는 학교가 없어요. 김천고가 전국에서 유일해요. 전국권 자사고에서. 옛날에 민사수경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다 합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영어 수학 경시대회를 하는 학교는 김천고밖에 없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남자 학교라서 여학생이 참여를 못한다는 정도로죠. 자, 지금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영재고는 이제 끝났어요. 영재고는 끝났고요. 7월 3단계 전형 대상자 발표가 7월 24일이니까 이제 목전에 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종 한성라고 지원이 지금 이제 접수를 8월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출석 면담이 9월 4일에서 15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소집 면접이 11월 28일, 최종 합격자가 12월 3일이에요. 그 다음에 전국의 자사고와 강력고, 외국국제고 동시 일정인데요. 12월 9일에서 11일에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1단계 영재고를 떨어지고 나서 바로 이쪽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죠. 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종 한성가고 지원하는 학생들이에요. 최종 합격자가 12월 3일인데 접수가 여기는 12월 9일이에요. 딱 6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고민을 못하는 분들도 항상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야, 그럼 이거 붙으면 좋은데 떨어지면 정권 자사고를 봐야 되는데 자소서 면접을 어떻게 하지? 지금 그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주일 동안 저한테 와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미리 예약을 거시는 분이 있는데 뭐 예약 걸어봤자 소용없고 내가 그때 시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합격되면 그 예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고. 말씀드리지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진짜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떨어져서 거의 하루에 2번씩 불러서 막 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작년에 내가 면접 대비 클래스를 안 했을 때인 거예요. 올해는 제가 면접 대비 클래스를 하거든요. 못해요. 요거 하시는 분은
하다못해 8월을 힘들면 9월부터라도 면접 대비가 있잖아요. 가서 들으셔야 돼요. 만일을 위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썼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밑재야 본전이다라는 소리 치고 그냥 해주시는 게 편해요.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고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고나 명덕예고를 지원하게 되면 1단계 서울시 전역에서 20%를 학교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걸 못 쓰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고나 명덕예고는 자사고하고 외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1단계에 대한 내가 선택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건 2단계부터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2단계에서 40%를 뽑는데 2단계에서는 서울시 전역이 아니라 내가 있는 학군의 학교 2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단계는 강제 배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소지별로 이렇게 배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중고가 있는데 가중고는 선지원을 하게 됩니다. 선지원. 1단계, 2단계 이전에 선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역 50%, 서울시 전역 50% 추첨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는 희문고가 자사고 지정이 취소가 됐어요. 회계 부정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는 강남이 아니니까 뭐 지정이 취소되던 말씀. 양정고가 취소됐다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하겠지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양정고는 솔직히 말해서 회계 부정이 아니라 딴 걸로 해가지고 지정 취소 좀 됐으면 싶을 거예요. 그게 훨씬 낫거든요. 지금 전국 자사고 같이 경쟁을 붙는 건데 공부 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양정고를 미리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차라리 하나고나 상상고나 외대나 뭐 이런 쪽을 지원하지 지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양정은 일반고로 갔으면 싶을 거예요. 면접 대비하는 게 지금 궁금하시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2클래스씩 하는데 전국권 자사, 외국 국제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서울지역 학군이 제 11개 일반 학교군인데요. 이게 거주지 학교군으로 이제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동부서부나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 그 다음 중부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가 1, 2, 3, 4, 5, 6, 7, 8. 8이 어디예요? 강남 숫자예요. 그래서 8학군. 그래서 이름이 8학군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몇 학군이냐면 7학군이에요. 8보다 더 낫죠. 럭키 세븐 딱 7. 근데 우리는 같이 묶여져 있는 그 구가 강서구, 양천구가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단일 군이거든요. 같이 다 지원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주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양천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서구, 양천구 같은 학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2개 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지로 보면 대일하고 연결이 강서구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동에 있으면서 여기 목동 앞단지에 사시는 분들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강남은 강남구 서초구가 같이 묶어져 있어요. 자, 내신이 쉽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 인원이 적다는 겁니다. 내신이 쉽다는 말, 일단 내신. 그 다음에 수학이 쉽게 나옵니다. 변별력이 딱 가려지는 게 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수학이거든요. 수학이 쉽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등급 이내 진입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2등급 이내 진입이 쉽다. 그 다음에 항상 내신 등급이 수능 성적보다 잘 나온다. 목동의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신이 3이면 수능이 2가 나와요. 거꾸로 나오죠. 근데 타 지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신이 2면 수능이 3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수시로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내신보다는 수능이 잘 나오니까 수능을 가는 게 유리해. 이거 사고방식 딱 굳어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진학 실적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영정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진학 조석 20년 보면 강서가 13명으로 1등입니다. 강서가 1등. 양정이 11명, 목동이 11명. 목동 많이 했죠. 옛날에 양정이 한 13명이 이렇게 됐을 때 목동은 6, 7명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왔어요. 어디서 많이 올라왔냐면 수시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그냥 수시가 한두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4명까지 올라왔어요.
양정은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예전 같으면 정시가 8이고 수시가 3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뀐 거죠. 강서는 그대로입니다. 예전과 똑같아요. 완전히 수시보다는 정시 쪽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포고가 이제 과학중점고인데 이쪽이 수시가 많이 올랐어요. 6명. 그 다음에 대일고등학교. 그 전까지 막 죽어져 있다가 한 2년 죽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또 올랐어요. 근데 양천고는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7명이 이제 좀 안 나왔던 해가 6, 7명이고요. 그 잘 나왔던 해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11명 이렇게 들어가죠. 한가람은 꾸준함을 그대로 자랑하고 지금 한 3개년 정도 계속 6명 숫자가. 그 다음에 명덕고등학교도 이제 과중고죠. 그 다음 구영구가 구로에 있는 학교인데 구영구가 한가람과 거의 비슷한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에서는 최고로 어머님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구영구죠. 그래서 내신이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진학 실적을만 보면 좋은 학교군을 이렇게 보면 강서, 양정, 목동, 마포, 대일까지가 여기가 1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2군이 어디냐면 양천, 한가람, 명덕, 구영.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비슷하니까 뭐 아무 데나 가서도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어디 가더라도 다 비슷해요. 자, 양정고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의학계열 진학이 2019년도 보면 7%였어요. 근데 이 7%가 하나고가 7.6%였어요. 그러니까 하나고가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거기서 보낸 의학계열 진학 실적이나 양정고가 보낸 학생 숫자나 비슷하게 나왔다. 이게 일반고의 위력입니다. 흰문고, 세하고도 그렇잖아요. 그냥 지역자사고인데도 의학계열 비율이 22.8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고 인매력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아마 강서는 이제 그 일반고라서 이게 포함이 안 됐는데 강서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위에 있을 거예요. 7% 위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상산고가 37.6%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산고를 따라갈 학교는 없습니다. 그 다음 상산고는 전주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을 확실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에 의대 하나 또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상산고에 대한 게 올해 더 이렇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대학 진학률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자료는 좀 참고를 하세요. 영일고는 대학 진학 비율이 4년제 대학 진학을 합니다. 4년제 대학 26.3%고요. 쭉 가서 보면 양천구 평균은 40%, 강서구는 39%고요. 영등포구 38%고요. 구로구가 37%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지 않은 건 왜 그러냐면 자발적인 재수생입니다. 타 지역은 보면 전문대 진학 비율이 9.1고등학교는 보이고 40% 가까이 되고 20%, 30% 이렇게 되잖아요. 한가람고는 5%고요. 대일고 0.3%고요. 강서구는 0%고요. 양정고도 0%고요. 양천고도 0%고요. 그러니까 목동 지역의 일반고는 10%가 전문대를 안 가요. 아예 전문대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타 지역은 전문대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 비율이 대일고는 60%거든요. 한가람은 56%, 그 다음에 양정이 58%, 희문고등학교 같은 60%거든요. 전문대를 안 가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대도 안 가니까. 자발적인 재수가 많아요. 재수생 비율이 엄청 사실은 이것보다 더 높아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강남에서는 의대를 가려면 4년 플랜을 짜야 되는 그런 거예요. 3년은 고등학교, 1년은 재수 플랜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 심한 경우에 요즘 또 5년 플랜을 짠대요. 5년 플랜은 또 뭐야 그랬더니 지방대 의대를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수도권 의대로 오는 그 목표를 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전문대 진학 비율이 높은데 대학 진학 비율이 높은 이런 쪽의 학교가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학교는 보기가 여기 이 두 개 학교, 이 두 개 919
그러니까 신도림, 구일, 부현, 경림 이런 쪽의 학교들이 실제적으로는 금옥이고 대강 이쪽에서 우리 쪽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내신이 쉬울 확률이 높아요. 전문대를 가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만큼 받쳐주는 그룹. 받쳐주는 그룹. 실제로 가니까. 그래서 이 그룹에서 생각보다 우리가 좀 발을 디딜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해주는 학생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외고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이라고 있습니다. 20% 있잖아요. 일반고는 없어요. 일반고는 사회통합이라는 게 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보통 한 20에서 30%가 그 역할을 해주는구나.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전문대를 아무도 안 간다는 건 지금 4년지만 빼놓고 막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문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고 진학자 수가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목표치를 이만큼 낮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 그룹이 많은 쪽을 가는 게 내신이 수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구로구를 가거나 목동 쪽에서는 배감이나 금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표를. 자, 그 다음에 이제 2019학년 1학년 1학기 작년 강서가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평균이 56.7이 나왔고 표준 편차가 19.7 거의 20에 붙었어요. 그 다음에 신목구는 20이 넘었어요. 평균이 46점이에요. 그 다음에 양천고도 뭐 72인데 표준 편차 13. 그래도 얘는 좀 나은 편이고 목동고도 53, 진명도 51, 대감은 49, 49, 덕원은 38, 신도림 50, 54. 그러니까 보니까 평균이 60이 안 돼요. 심한 학교는 38점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학이 그만큼 변별력이 높다.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근데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손도 못 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60점 정도 나오면 4등급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4등급 정도.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보면 30점대가 수두룩해요.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1등급, 2등급 가는 학생들은 2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은 성적이 몇 점이냐면 90점이에요. 어머님들 생각하면 저 정도면 80점이면 1, 2등급 하겠다. 절대 그 성적 가지고는 1, 2등급을 못해요. 1등급을 가려면 무조건 93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규분포상에 제가 대입을 작년에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정규분포를 그린다고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데 이걸 만일 우리가 서울대 진학을 한 1.5등급이라고 놨을 때 이게 몇 점이 나오냐면 평균적으로 95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보통 4점짜리, 3점짜리가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2문제만 틀려야 돼요. 그래야 2등급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가 보면 한가름이 특이한 경우죠. 수학이 83점이에요. 평균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7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한 75점부터 시작해서 91점 사이 애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얘기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수 학생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우수 학생이 일단 많다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내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게 외고예요. 외고가 딱 이런 식으로 됩니다. 명덕 외고를 가면 보통 83에서 78 사이가 수학 평균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애는 85점까지도 나와요. 대원 외고는 88점이에요. 수학 평균. 근데 표준 편차가 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그 사이 다 몰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실수를 안 하나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가람이 생각보다 수학이 타 고등학교에 비해서 많이 어렵진 않은데 학생들이 또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애들이 오다 보니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구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어를 보시면 표준 편차가 영어는 쉬울 것 같은데 전부 평균이 어떻게 되면 20이에요. 수학의 표준 편차보다 더 벌어져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건 평균은 68이에요.
상향 평준화. 이게 상향 평준화. 뭐냐면 어려운데 평균은 높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동 지역 애들이 어느 정도의 영어는 잘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난이도도 어렵게 영어를 내.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벌어져. 그 대신에 잘하는 애들 그룹이 많아서 평균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못하는 애들은 또 여기도 엄청 못해요. 영어를 보면 또 50점, 40점 못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 잘하는 애들이 많더라. 왜? CNC를 많이 다녀서. 그러니까 이 중간중이 두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표준 편차가 심한데 그게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내신 성적의 특징이 뭐냐면 수학 난이도는 높고요. 그 다음에 우수 그룹과 일반 그룹 간의 실력 격차가 심하다는 거니까 영어 난이도는 중정도인데 실력 격차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2024 이제 학년별 성적표 기준인데 보시면 다 썼어요. 자율활동은 여기 방과후 활동 미기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이제 자유 동아리는 아예 대입에 미반이 학교 동아리 1년에 하나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봉사활동도 개인 봉사활동 지금 뭐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없어져요. 그 다음에 진로 희망 분야도 없어져요. 수상실적 그 말씀 많던 수상실적 미반영이에요. 학교에서는 기재는 하지만 대입에서는 미반영이 돼요. 학생부임 기재가 돼요. 근데 행특은 500자 지금 1000자인데 500자잖아요. 소논문 아예 없고 독서 활동도 미반영이에요. 교사 추천서 없고요. 자소서도 없어져요. 자소서도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자소서를 없애다니. 근데 이게 저의 심정이 아니라 대학교. 아니 자소서를 없애다니. 생기부도 이렇게 볼 게 없는데 아니 자소서마저 폐지하면 그럼 도대체 뭘 보란 얘기지? 아 어쩔 수 없이 면접 그냥 확. 그래서 면접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양대 같은 면접을 안 보잖아요. 성대도 면접 안 보고 서강대도 면접 안 보고 생기부를 봐도 침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 이 학교들도 우리도 이제 면접 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자소서마저 없어졌으니 그냥 생기부를 봐서는 어떻게 없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면접이라도 잘해야죠. 그래서 일반고 올해 가는 학생들이 이 학종에 대해서는 특목자사고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반면에 면접에 가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특목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고3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면접 가면 자신 있어 얘기라고. 애들이 면접에 대해서 감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3 때부터 해온 게 버릇이 돼서 얘네들이 고3 때까지 그냥 이어진대요. 그리고 확실히 애들을 자기네들도 면접 대비를 하거든요. 모의 면접 테스트 하거든요. 하다 보면 애들이 확실히 잘한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일반고 학생들의 면접에 대해서 그때 되면 난리가 나죠. 학원이 어디가 좋아, 대치동 누가 잘하는데 어디가 잘하는데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중3 때 경험 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진로적 승반을 하는 게 일반고가 문호가 이렇게 넓어지는데 특목자사고가 똑같이 가려면 똑같은 레벨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텀을 우리가 노릴 수가 있어요. 일반고가 유리한 점이 또 뭔지 아세요? 과학고, 영재고 이 굉장히 나쁜 학생들이 우리하고 경쟁을 안 한다. 이 나쁜 애들이 우리하고 경쟁을 안 하는 거야. 어디에서? 의학계열에서. 영재공학고는 원천적으로 자꾸 막잖아요. 정부에서. 얘네들은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과학고를 내가 다니는 학생이라면 성대 밑으로는 안 쳐다봐요. 근데 우리의 목표 타겟점은 중대 이상까지. 걔들이 안 온다니까요. 안 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고의 경쟁 상대는 사실 누구냐면 김천고나 북일고 이 정도 되는 애들 중에서 의학계열 쪽을 많이 활용해요. 지역이 이제 쪽이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쪽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제 붙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과학고 영재고가 아니잖아요. 10대니까 비교적 그래도.
고교 프로파일링을 폐지라는 거예요. 고교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학교가 이런 거야 라는 우리 학교 자기소개서거든요.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가 모든 학생의 세특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특의 기재 매뉴얼을 보면 특기사항이 있을 때만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학생이 특기사항이 없으면 세특은 기재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제 기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의무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예요. 10% 이상 의무화를 시키면 일반 전형으로 가는 학생 수는 그만큼 줄게 되죠. 이게 정원 내니까.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은 직유를 10% 이상하고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해라. 내신 비중을 높여라. 지금 벌써 높아져 있어요. 벌써. 자, 종어는 이게 고교 프로파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교 기본 정보 교육, 그 다음 동아리 활동, 상계행 교육까지 교내 시설에 다 없어요. 다 없어요. 남는 거 말고 이거 하나 남는 거. 세트. 다 없어요. 고교 프로파일 못 쓰게 할까? 세특의 핵심인데 서울 지역에 보니까 국어를 미기재하는 비율이 38%, 수학은 45%, 영어 41%는 기재를 안 해주더라고요. 양천구는 어떠냐면 국어, 영어, 수학을 35, 44, 43만큼 기재를 안 해주더라고요. 왜 기재를 안 하지? 이 나쁜 선생님들이 왜 기재를 안 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기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양천구 입장에서도 자, 43% 100에서 빼고 나면 나머지 56%거든요. 그러면 56%를 기재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몇 등급이냐? 딱 5등급까지예요. 5등급 정도도 사실은 많이 신경 써준 거예요. 나 같으면 3등급 이상 기재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종으로 못 가거든요. 학종으로 못 가는 학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신경 써서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 해주는 거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해줄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근데 전국권 자사고는 해줘야 돼요. 외고는 해줘야 돼요. 왜? 6등급 애가 이대를 학종으로 가는데 해줘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6등급 빼고 나면 나머지는 30%밖에 안 되거든요. 에이씨 다 해줘. 다 해주는 거야. 그거 빼고 자시고 생각할 동안에 그냥 다 해주는 게 속편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수치가 높은 건데요. 제가 아는 한은 제대로 된 세특은 사실은 20%에서 30% 그 사이까지예요. 어머님들 생각하시면 관리 대상 이런 생각하시면 모 고등학교가 80명을 관리를 해준대. 모 고등학교는 60명이래. 걔들 빼고는 관리 안 하는 거예요. 해줄 필요성도 없고. 자, 서울대 세특평가란을 보겠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세특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냐. 자기네들이 발표한 게 있어요. 어떤 거? 자, 세특이 보니까 학교마다 차별이 심하더라. 하나고는 교육과정이 너무 잘 돼 있고 자기네들 보기에 이쪽에 있는 다른 지역의 일반고는 또 그런 교육과정이 별로 없고 그럼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자신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평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죠.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죠? 야, 교육과정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고 네가 거기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만 누가 써줘요? 선생님이 써주면 학생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써줘야 되잖아요. 기재를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재를 잘해주는 게 몇 프로라고요? 20, 30%?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대 세특 예시 1, 영어 2 같은 경우 독해 수업을 하다가 헨리 2세의 완언권을 읽고 헨리 2세의 삶과 정책을 조사를 해서 영어와 한국어로 발표를 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선생님이 딱 기록을 해주셨어요. 이런 걸 하라는 얘기예요. 수업 시간 중에 이 과목이 특이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냥 영어 2잖아요. 1학기 때 듣는 영어 1, 영어 2, 영어 2를 들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영어 2를 들었더니 얘가 딱 독해를 하는데 보니까 헨리 2세에 대한 뭔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헨리 2세의 행적을 쫙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갔고 그때
평민들이 얼마나 근육이 신장됐으면 어쩌고저쩌고 막 그걸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말로 발표만 한 것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동시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걸 만일 목동고나 진명고나 여기서 했다가는 걔는 왕따다 거예요. 그런 짓을 했다가는 바로 애들한테 야 쟤는 앞으로 끝이야. 말도 섞지 마. 야 지 혼자 살라고 그래 그냥. 쟤는 국제학교 가나 봐. 팍 제껴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를 다 동시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잘했으니까 야 얘 잘했다고 써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부 우리말로 발표했는데 지 혼자 막 영어로 발표해. 얘대로 죽으라는 얘기야. 얘는 너는 왕따로 평생 살다가 죽으라 이 얘기야.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차라리 심화 영어라고 나와 있으면 아예 그 클래스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좋은 거잖아요. 이게 잘 돼 있는 게 외고하고 자사고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세계 지리를 보니까 유튜브를 통한 문화교류와 이를 활용한 중남미 교류 확대 방안. 지가 무슨 외교관이야. 아니 세계 지리를 했더니 왜 유튜브를 통한 문화교류하고 중남미와의 교류 확대? 그 다음 젠트리피케이션? 이거 웬 젠트리피케이션? 선생님이 과제를 줘야 되는 거죠. 과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제를 주면 선생님이 귀찮은 게 하나 있어요. 평가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객관식이나 주관식처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점수화를 시켰을 때 목동의 엄마들이 또 얼마나 대단한 엄마들인데 우리 애가 왜 89점에 왜 90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난리 칠 거예요. 틀림없이. 뭐 모구는 한 번씩 영어 선생님들이 홍역을 지른다 그러잖아요. 기말하고 막 그거 하고 나서 제가 모 대학교 영문과 교수인데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 3번 문제 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 선생님 아주 미치는 거예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것 같은데요. 한바탕 이거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토론이 아니라 학교 쫓아올 거예요.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점수 매깁니다. 자, 2를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국어 쪽이에요. 음식을 제재로 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많이 하죠. 그 다음 문학작품, 당연히 국어니까. 근데 얘가 발표 활동에서 사회 속의 음식, 대기업 프랜차이즈, 백종원이가 어떤 식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했나 이런 것들을 주제로 자료를 조사해서 음식이라는 주제를 사회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자본 분배의 문제점을 분석해냈대요. 국어 시간에. 이게 뭐 기술 과정도 아니고 무슨 백종원이 요리 시간도 아니고 국어 2 시간. 이게 일반고에서 가능하겠냐고. 일반고에서 혼자 익지를 하다가는 진짜 바로 지도세대 모르게 애들 간에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진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법과 정치에서 이게 사회의 선택 과목이죠.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 현대일까지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인과관계에 따라서 분석을 했대요. 이게 정치 외교학과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탐구마당이 자발적으로 선거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다. 중국어에서는 중국 문화 수행국에서 백묘, 흑묘를 주제로 중국 경제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더라. 중국어 시간에 중국어나 배우지. 한가람 가면 중국어 있어요. 근데 중국어 이런 식으로 하질 않아요. 그냥 중국어를 배우는 거지.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식이냐면 외고에 가면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국어과 개념하고 조금 틀리게 수업을 하는 거죠. 그 서강대가 EU 스타디스인가 지금 아마 있어요. EU 스타디를 하면 EU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고 불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목의 세특을 보면 얘가 어느 학교라는 게 나타나요. 지금 보셨잖아요. 국어, 영어, 지금 수학과학은 맞았는데 이런 걸 쭉 보고 있으면 어떤 얘가 어느 학교겠다라는 게 딱 말을 안 해줘도 고교 프로파일을 나한테 주지를 않아도 학교 이름 다 가려도 어느 학교라는 거 짐작이 되더라고요. 이런 걸 활발히 할 수 있는 학교가 어느 쪽이겠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면접이 이제 두 개로 갈립니다. 면접에서 이제 서류 기반 제출 서류를 하는 게 이제 수시에서 지역균형 선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 전형은 신청 면접이고 재시문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이쪽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죠. 왜? 자소서도 없고 생기부 내용도 별 그게 없으니 이제 재시문 기반으로. 그럼 재시문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고등학교가 어디야? 상상도 재시문 기반하고 개별하고 같이 섞어서 인천 하늘고 하고 있고, 그 다음 김천구도 하고 있고 포항제철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일 심하게 하는 학교는 민사. 재시문 출제 범위를 보니까 전부 투과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공개에서. 그래서 어머님들이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쪽을 가시고 싶으시면 그쪽도 틀림없이 면접 비중이 높아지거든요. 투를 해야 된다. 왜? 변별성을 딱 보려면 원보다는 투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서는. 투를 해놓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할 게 많죠. 자, 참고적으로 서울대 지원자들의 독서 리스트 탑 20입니다. 1위가 세계의 절반을 왜 굶주리고 있는지. 매일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피엔스, 하라이트, 유발 아파리. 그 다음 변신은 맨날 하고 있고, 프란스 카프카. 정의는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놈의 정의를 찾자고 지금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있습니다. 데미안, 죽은 시인의 사인 아직까지 죽어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1984년 조지 오웰, 84 지나간 지 한참 됐죠. 요 빨간 거 끈 게 전국권 자사고 외국하는 학생들이 읽는 필독서입니다. 서울대 필독사 겹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선정하고 가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논술 학원에서 우리 애도 저거 다 읽는데 생각하시잖아요. 거기서 읽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애들은 특목자사고 애들은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왜? 이게 실제 면접에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일반고를 간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논술 학원에서 이거 틀림없이 읽겠지만 마인드가 틀려요. 내가 왜 눈에 불을 켜야 돼? 절대 눈에 불 켤 일이 없죠. 그냥 감상문 하나 써, 감상문 쓰가면 되고, 그러니까 토론하면 끝. 머릿속에 잘 남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반이 뭐냐면, 8월부터 하는 반이 머릿속에 남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로접전 클래스가 원래는 특목 가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생각하는 게, 사실은 특목 자사고 가는 애들이 급한 게 아니라 일반고 가는 애들이 더 급해진 거예요. 이제는 진짜 학종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학종을 다 놓치고 그렇게 갈 필요가 없거든요. 자, 단과대별 독서 리스트입니다. 수의과 대학 의사와 수의사가 만나다. 의대도 숨결이 발암될 때 의사와 수의사가 만나던데, 의사와 수의사가 만나다 이것도 전국권 자사고 가는 애들이 거의 필독서처럼 읽는 거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일단 이게 독서 리스트를 제가 왜 드리냐면,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1학년 때 자유학년을 줄 테니 진로 체험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하자 이렇게 목표를 짰어요. 굉장히 좋은 목표인데 근데 실행이 잘 안 되죠. 우리가 체험을 어디 가서 할 겁니까? 내가 예를 들면 그 주식에서 애널리스트를 하고 싶어요. 어디 가서 내가 경험을 해볼 거예요. 해볼 데가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는 간접으로 할 수 있는 게 독서입니다. 근데 독서를 그냥 하면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머릿속에 안 박히는 거예요. 특목고나 그쪽 갈 때처럼 같은 식으로 긴장감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히 구체적인 목표 제시를 하지 않으면 애들이 책 읽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입시와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수학 과목의 위계 선의수 과목은 어머님들이 참고하시라고 그랬어요. 전문 교과에서. 이게 여기까지는 다 고등학교에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빨간색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심화 수학 1, 2, 고급 수학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전문 교과인데요. 이 전국권 저사고는 전문 교과를 펼쳐놓는 학교가 많아요. 근데 일반고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수학 과제 탐구도 잘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세특을 보면 다 나온다는 말이 이런 것들입니다. 학교별 특징 보시면 한가람이 진로 선택과 특색 과목이 많죠. 국제 경제도 있고 이게 전공이거든요. 프로그래밍, 미디어 콘텐츠만 고급 문화생지 많죠.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영화 감상과 비평, 사진에 의해 영화 기술. 애들은 좋아하겠지만 연극 제작 실습 그렇게까지 많이 쓰일까? 그다음 신목고도 뭐 평면 조형, 시창, 청음, 드로잉, 음악 전공 실기, 예체능계를 위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다음 목동고는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입니다. 영일고하고 두 개가 목동 지역에서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예요. 그래서 이 두 개 학교가 실제적으로 특목고, 외고 쪽이나 전국권 자사고하고 제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목동고가 수시가 올라갔죠. 이 과정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종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양정고가 지금 그래요. 예전에 수시 정시 비율이 거의 정시가 8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확 바뀌었잖아요.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떤 눈을 뜨기 시작했냐면 현실적인 눈이에요. 애들이 옛날만큼 우수한 애들이 들어오지 않더라. 옛날에는 내신 50% 있는 애들만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내신 50% 되는 애들이 양정을 지원을 안 했어요. 내가 50%인데 가면 제일 꼴찌라는 얘기인데 양정을 왜 가겠어요? 양정 안 갔거든요. 그럼 평균으로 따지면 몇 프로냐면 25% 내외의 애들이 양정을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수한 애들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요즘은 추첨으로 그냥 다 풀어버렸잖아요. 내신에 대한 제한이 없거든요. 100%짜리도 그냥 지원이 가능하고 1%짜리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추첨으로 가고 1.5배수 넘어가면 그냥 면접으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질이 갈수록 떨어지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학생이 질이 떨어지는데 최상위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수시밖에 없어요. 수능으로는 안 되잖아요. 수시로 넣어야 돼요. 그럼 수시는 누구의 힘이냐면 학교와 교사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 공부 잘하는 학생들. 요 세 개가 삼일체가 됩니다. 그러면 학종에 대해서 뭔가가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라 특정 대학 최상위권만 잘 가요. 이게 학업 효과가 여기까지 잘 안 가요. 딱 최상위권 몇 개 대학까지만 진학 시점이 바짝 나와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양정이나 이런 쪽에서 목동에서 가는데 일반고의 항상 난점이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어머님들 그거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 신도림고도 이제 과중고니까요. 명덕여고가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경공여고도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고등학교는 과중고인데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잘 돼 있는 편은 아닙니다. 자, 강서고는 이제 내신 난이도가 최상이고 학교, 고등학교별로 모르겠습니다. 예술들이 거점학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 거점학교나 아는 쓰는 사람 없는데 그 다음에 수학은 기본문제 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래 애따 맞아라 라고 주는 문제가 별로 없더라. 강서고 항상 문제가 어렵게 느껴져요. 항상. 그 다음에 양정고는 정시 중심이었는데 이게 수시로 이제 바뀐 거예요. 수시. 그 다음 내신 4등급 애들이 논술과 정시로 연대 공대 합격 사례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보기 힘들다. 왜? 그만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안 오고 한가람은 수시인데 뭐 전체 학생 30-40%가 수시 지원해요. 아까 보시면 교과목 편성이 잘 돼 있잖아요. 자, 신목고는 이과 최상위권은 대부분 여학생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단지 쪽에 자꾸 넘어가서 거기 그냥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으려고 보니까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가람고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목동고하고 진명여고가 있는데 진명여고는 좀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 목동고를 갔더니 또 내신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신목고를 보니까 만만한 애들이, 남학생들이 많더라. 얘들을 밟고 일어나면 우리가 뭔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신목고를 가요. 어머님들, 여학생을 두는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그렇잖아요. 남만한 남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어디야. 요즘 또 2차 후보지로 떠오르는 학교가 백암이에요. 만만한 남학생들이 많은 학교. 제가 실제 학교 가서 물어봤더니 실제 최상위권이 이과 쪽인데 여학생이 많대요. 갈수록 많아진대요. 참 여학생들이 무섭죠. 허점을 계속 파고들었는데 남학생들이 가다가 어디 가요? 그 백암고 맞은편에 있는 양천고. 남자고등학교 가면 여자들은 못 올 거예요. 양천고. 또 어디 가요? 김천고. 남자고등학교는 여학생들이 절대 못 쫓아올 거야. 북일고 남자고등학교는 거기를 가는 거죠. 자, 양천고 수시 이과 중심이고 과학이 제가 그래서 양천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몇 해 동안 그래도 꾸준히 진폭 없이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옥요거를 주시를 해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가 금옥에 가서 잘만 하면 내가 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학교를 찔러야 됩니다. 일반고로 가면 일단 내신이 우선이에요. 딴 것 다 필요 없고요. 내신입니다. 내신. 그 다음에 2학년은 학종에 대해서 교과 프로그램, 학종에 대해서 학교가 신경 쓰는 열이, 그러면 학생들 케어가 들어가요. 수능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 케어를 안 해줘요. 근데 학종으로 하게 되면 케어를 해주게 되는데 그게 몇몇인지가 관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못 가는 금옥요고에서 2등급 받아도 옛날에는 서울 시내 10개대학 정도 갔어요. 근데 이제 2.0이면 서울대 연고대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이공적으로. 자, 백암고 그래서 뭐 60명 관리대상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또 들어요. 백암고. 그래서 지금 타겟이 백암과 금옥입니다. 이쪽에 있어요.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쪽 단지들이니까. 그 다음 목동고는 의학계로 진학의 장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수시가 계속 좋아질 것 같다. 진명은 아무튼 5대5 정도로 이문계열은 비슷한데 아직까지는 크게 두드러지는 한량은 없어요. 목동고에 비해서. 그 다음에 마포 명덕은 과학 중점입니다. 두 개가 비슷비슷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 명덕 덕원이 두 개가 괜찮은데 명덕이 확실히 정시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덕원하고 경복이 이게 확실히 학종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영일고가 이제 조 앞쪽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어떤 식으로 좋으냐면 선생님들이 관리를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내신이 쉽다. 내신 쉬운 학교로 가져야 돼요.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학교가 여기서는 백암이다. 여학생 같으면 금옥입니다. 어머님들이 체면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우리 애를 위해서라면 전라남도 해남까지도 가야 된다 생각해요. 내신을 위해서라면 경상북도 깜천까지도 내가 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모니가 바로 여기 앞인데 백암 다니는 게 뭐 어땠어? 강서 나오면 누가 뭐 거기에 뭐 하나 더 준답니까? 목동 나오면 뭐 할 건데? 아무 필요 없어요. 일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국권 자사고는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연대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그 중에 출세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게 학연입니다. 일반고는 뺑뺑해요. 무슨 거기서 학연이 생길 여지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거기서 내원차 잘하면 나를 보고 애들이 막 학연을 만들려고 오는 거죠. 야, 너 백암 나와서 뭐 했어? 나도 사실은 백암인데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일반고. 절대 학교를 가서 학연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 여의도 학교는 이제 가중고인데 지금까지는 별로 신통한 실적이 나오진 않았어요. 관악구가 오히려 학종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후에는 관악구 같은 거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수한 학생 그러고 여의도구나 여의도 여고가 많아요.
확실히. 근데 실적이 나오는 예상은 관악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구형고가 이게 자율형 공립고군요. 그 연구학교인데 과학인문 통합영재고 이게 좀 효과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여교사하고 젊은 교사 비율이 높다. 여교사가 72.4%, 40대 이하가 65.6%.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학종에서 중요해요. 학종은 선생님들이 막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회과목 선생님이다 그러면 일반 사회 뭐 세계지리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연관 과목을 막 개설을 해야 돼요. 학종으로 하려면. 그거 내가 원래 50대 뭐 후반 이렇게 되면 귀찮잖아요. 내일 모레면 내가 퇴직해야 되는데 그걸 왜 해요? 안 하죠. 근데 내가 앞으로 창창해. 그런 걸 해봐야만 내가 뭔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교사들. 그래서 교사들의 연령층이 젊을수록 그런 쪽에 대해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권 자사조교에서는 제일 교사 연령층이 낮은 데가 김천고예요. 그래서 김천고가 그쪽에 대해서 좀 열성적으로 움직이는 그 그룹 때문에 구형고가 이 젊은 교사 비율이 높아서 거기다가 여교사 비율이 72.4%. 이게 아무튼 젠더에 대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더 열성적입니다. 옛날 올림픽 메달 딸 때만 여자들은 내가 확 우러러봤는데 요즘 보면 모든 사회 지도층이 여자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 남자들은 그냥 여기서 하는 대로 쫓아간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쪽의 학교를 잘 어머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종을 봤을 때는 목동 양정이 좀 앞서가고요. 양정이 아니라 이게 영일. 그 다음에 양천, 영일, 마포. 여기 양정입니다. 사실 영일이다. 그 다음에 한가람, 신목, 배강, 구영구. 이쪽이 1, 2, 3 이렇게 가는데 나머지 학교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어느 쪽으로 주셔도 상관없어요. 수학 난이도로 보면 강서, 양정, 한가람, 목동, 신목이 1그룹이고 그 다음에 2그룹, 그 다음에 3그룹.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느냐는 이 학교를 따라서 하시면 그래도 좀 선택이 가능하실 겁니다. 일반고 지원생은 적성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개별 컨설팅과 그다음 8월에 하는 진로 적성 찾기 프로그램, 요거는 8주짜리고요. 요거는 1회로 하는, 빨리 하고 싶을 때는 이걸 하시고 좀 천천히 하시고 싶으면 8주 프로그램 하시고 실력 파악을 해서 지원 학교를 결정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 8, 9월부터는 진로 적성 프로그램을 보시면 2019학년도에 발표된 목동 일반고 재학생 시간표입니다.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야자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뭐 수학학원 가는 학생 있고, 토요일은 보면 노는 시간이 없죠. 일요일도 노는 시간이 없어요. 자율학습, 영어하고 자율학습. 노는 시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노는 시간. 그런데 왜 등급이 안 변할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일반고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안 변하? 학생들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게 사실 이 부분이에요. 24.6%만이 등급이 변동이 하는데 2등급 이상 상승한 학생은 3%에 불과해서 3%예요. 2등급 이상 올린 3% 학생들의 비결이 뭐냐면 자율학습, 학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지가, 그러니까 학원을 뺑뺑이 돌려봤자 별 효과가 없더라. 지가 해야 되더라. 근데 자기가 그냥 하게 되나?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5, 6등급이 2등급 이상 올라갈 확률이 제일 많게 나타났어요. 왜? 제일 밑에 있으니까. 아니 내가 3등급인데 2등급 올라간다는 얘기, 1등급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힘든 얘기잖아요. 근데 5등급이나 6등급에서 2등급 올라가면 3, 4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가 그래도 이 비율이 29.5%, 23.8%밖에 안 나타나요. 3등급 때문에 1등급은 거의 가능성 없다고 봐요. 3등급에서 1등급 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10대 1의 비율은 10대 1도 안 나타나요. 제가 볼게요. 4등급에서 2등급 가는 건 그래도 가능해요. 그러면 어머님들 아시고 싶으죠? 이제 4등급이
23에서 40%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중학교 때 지금 조금 있으면 학기말 성적 나오잖아요. 시험지요. 그러면 1학년 1학기말 성적표를 딱 보시고, 설마 요즘도 제가 옛날 중학교 때는 학기말 성적표도 집에 안 갖다 줬는데 그래도 다 보실 수 있죠. 요즘은 나이스를 통해서라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기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동이나 이쪽 양천 지역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도 신뢰도를 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4등급이면 23.3%의 확률로 2등급 이상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2등급에 가려면 평균이 몇 점이 돼야 될까? 그러니까 5개 과목 기준으로 해서 내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 전체 평균이 몇 점 나와야 될까? 딴 거 빼고 기가하고 몇 점 빼고 딱 보시면 93. 90에서 93이야, 학교마다.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4등급이야. 딱 3에서 4 사이 정도 지켜요. 잘 나오면 애가 진짜 열심히 하고 막 12월, 아니 요번 2학기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막 하면 보통 3. 그 그룹이. 근데 그냥 놀고 있으면 4, 5. 이렇게 지켜요. 그걸 보고 이제 운명의 시간 조금 있으면 8월 초 되면 이제 학기말 성적표 탁 뜨니까 그거 보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돼서 엄마 나 고등학교 올라가고 죽도록 공부할 거야. 그 얘기를 해요. 엄마 나 믿지? 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 말이 뒤집어 보면 엄마 나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죽도록 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 건드리지 마. 지금 아니면 내가 언제 놀겠어요. 사실 지금까지 놀았는데, 지금까지 잘 놀았는데 공식적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절대 주시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넘어가는 어머님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차피 공부 열심히 할 테니. 근데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올라가겠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딴 애들이 놀아야 내가 성적이 올라가. 이게 상대 등급이잖아요. 상대 등급. 중학교는 절대 등급이잖아요. 90점 이상 나오면 그냥 다 A를 주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쭉 바뀌는 거예요. 나 혼자 공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딴 애들이 놀아야 되는 거예요. 딴 애들이 놀아야 내가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이 그럴 것 같아요. 적게요. 일반 공부하는 학생들의 60, 70%는 지금 놀아요. 그 다음 특목 자사고 하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의 30, 40% 이상은 자소서와 면접 대비로 12월 말까지, 12월 중순까지 공부를 못해요. 이때밖에 역전의 찬스가 없어요. 특목 자사고 가는 애들은 모의 면접하고 자소서 때문에 30, 40%를 날리게 되고, 일반고 가는 애들이 60, 70% 이상은 12월 말까지 아니면 내년 2월 말까지 놀겠다고 엄마 아빠에게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짜 경쟁 상대는 이제 30%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먹고 공부를 하겠다는 그 순간에 나의 경쟁 상대는 100%가 아니라 딱 30%밖에 없어요. 여기서 내가 잘하면 진짜 2, 3등급이 아니라 1, 2등급으로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 따라서. 진짜 1등급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고교 내신 등급이 왜 잘하나요? 모든 과목의 내신에 신경을 쓰게 돼요. 왜? 전체 과목 내신 평균이 딱 지키니까. 근데 학중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 과목의 평균이 절대 아니라, 내가 이공계열로 가고 싶어요. 내가 예를 들면 신소재 에너지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 다음 내가 바이오 케미스트리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신소재 공학을 내가 가고 싶으면 첫 번째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건 무조건 수학 쪽이고요. 두 번째 나와야 되는 건 화학 쪽이에요. 내가 국어 영어를 잘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선도 과목이 뭐냐면 수학하고 화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2학년 되면 선택 과목에서 화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 과목에서 화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있기 시작하고 이 학생이 우리 쪽 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라인이 서는 거거든요. 그럼 자소서가 필요가 없게 돼요.
근데 얘가 어떨 때는 생원을 했다가 어떨 때는 학원을 했다가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되면 이게 라인이 안 서. 이게 뭐냐면 전공 적합성입니다. 지금 그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다들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CNC가 애들 배려놨는데 선생님들이 관리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막 쫓아가서 애들 밥을 다 먹여주고 숙제 연구 안 한 거 다 체크하고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이 내가 아주 감탄을 했는데 노트까지 노트 테이킹한 것까지 다 숙제 검사를 하는 거야. 네가 내 수업 시간에 노트 테이킹한 거 꺼내봐. 그거 다 검사하는 거야. 애들이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거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런 걸 안 해줘요. 학원에서. 절대 안 해줘요. 어머님들 그래서 고등학교 학원 올라가서 제일 실망하는 게 뭐냐면 왜 중학교 때는 CNC처럼 그렇게 해주더니 고등학교 올라가면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등학교는 강의만 합니다. 관리 안 해줘요. 거의 관리 안 해줍니다. 쫓아오는 애 쫓아오고 하기 싫으면 그냥 간두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내쫓아요. 아무나 안 받습니다. 어머님들 고등학교 가면 느끼는 게 학원을 못 들어가요. CNC는 레벨별로 해가지고 제일 잘하는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다 있잖아요. 제가 영어 레벨을 봤더니 거의 12개가 있더라고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학원을 가면 우리는 1에서 3까지만 받아요. 딱 돼 있어요. 우리는 5까지만 받아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학생이 5, 6인 학생이에요. 얘는 어느 학원에서도 안 받으려고 해요. 왜? 학원의 이미지 때문에. 걔가 있으면 그 학원 안 가겠다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안 받게 돼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저기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큰 빌딩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죠. 거기 가면 몇 명 단위로 하는 교습소들이 쫙. 근데 대부분 고액이에요.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쓴다고 또 확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고일의 세 가지 대표 증상이 뭐냐면 꿈이 없다. 그래서 꿈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막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꿈은 없지만 공부는 열심히 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건전지가 막 쓰다 보면 그냥 방전되듯이 방전이 되기 시작해요. 어머님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그거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막 열심히 시키면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방전이 되지 않을까. 고1 되면 자동 방전돼요. 자동 방전돼요. 안 써서 그냥 자동으로 건전지 방전. 그래서 학종 포기하게 돼요.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적은 안 나와. 이런 케이스예요. 내가 생물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은데 나는 가는 건 인문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딱 이런 경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경우가 뭐냐면 일단 친구 보고 그 다음 수능 보고 성적으로 결정할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6월 되면 선정을 해야 돼요. 2학년 때 들어 선택 과목을 6월에서 7월 사이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면담을 해야 돼요. 전문 과목이 있잖아요. 전문 과목이 돼 있고 심화 과목이 돼 있으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택이니까 내가 선택을 하면 다 되는 것 같죠. 예를 들면 내가 심화 수학을 선택을 했죠. 예를 들어서 그럼 선생님이 조용히 불러요. 야, 넌 거기 말고 딴 데 써. 기초 수학을 써. 거긴 공부 잘하는 애들만.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써.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어머님들도 많은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학생. 의학부터 시작해서 경영까지, 경영 경제까지 쫙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손을 대고 싶어. 그래서 뭘 해야 될지는 몰라.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이 그룹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주가 많은데 잘 안 되는 그런 케이스. 보통 재주가 많은 학생이 재주가 많은 우리 나이 또래도 그렇지만 한 곳에 집중을 잘 못해요. 이것저것에 다 손대보거든. 다 재밌으니까. 근데 한 곳에 들어가려면 귀찮거든요. 왜냐하면 어렵잖아.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해.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재밌어. 또 이거 조금 하는 거거든요. 또 안 해. 결국은 취업 잘 되는 이공계로 가긴 가는데 그때 되면 실망 안 돼요. 이 학생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거의 100% 속아놓는 거야. 내가 머리가 나쁘고 뭐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하잖아. 머리가 나쁘고 좋고 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머리가 좋은 그룹인데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믿는 구석입니다. 우리 애는 머리가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머리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집중을 해야 우리나라 입시는 뭔가 결론이 나와요. 집중을 하면 안 되죠. 자, 캐럴의 학교 학습 모형에 보면 이 적성이라는 게 학생의 변형인데 호기심과 창의성을 신장시켜주는 수업을 하는 게 강사의 몫이지만 학습의 정도는 필요한 시간과 투여되는 시간이 있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투여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습 효과는 더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걸 높여주자는 게 저희 수업 본인 적성을 찾아서 진로 선정해서 이걸 가는데 결국은 입시 대비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학습 동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너 이쪽으로 가 그러면 잘 안 가죠 애들이. 제가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 부모의 인정입니다. 특히나 남학생들은 엄마보다는 아빠가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나중에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뭔가를 열심히 하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성적도 잘 안 나고 자기가 보기에 좀 좌절을 막 그러면 엄마는 당연히 격려를 해주죠.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격려를 해주는데 대부분의 아빠들은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는 안 될 줄 알았어. 그러면서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자신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애지만 핏줄이지만 나는 진짜 봐주는 거 없어. 객관적으로 볼 거야. 근데 우리 애인데 왜 객관적으로 봐요? 남들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애를 객관적으로 봐요? 우리 애는 주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주관적이라는 거잖아. 내 편이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남의 편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얘는 우리 편이잖아요. 그럼 얘한테 필요한 건 지금 학습 동기 유발이고 의욕에 대한 고치인데 왜 그걸 안 해주나요? 왜 객관적으로 바라보나요? 우리 와이프가 항상 하는 말이 내가 뭐 하다 보면 그래 남편아 너는 남의 편이고 나는 나름대로 굉장히 당신 왜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해? 막 그런 서운한 거예요. 남편이 자기 입장을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꼭 남의 사람 제3자적인 시선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고 막 너무 서운한 거죠. 애들은 끝까지 가야 돼요. 제가 영어를 옛날에 고등학교 때 되게 못했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갔더니 와 독해가 왜 이렇게 길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30점 40점만.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때 이제 교수셨는데 그 대학에서 보는 시험 영어 시험 하나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고1 말인가 고2 초인가 그 대학에서 쓰는 영어 시험지를 저한테 톡 던져줬어요.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가 3, 40점인데 제대로 풀겠어. 개발세발 독해 했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난 그때까지 아버지한테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칭찬을 못 들었죠.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 그래도 넌 영어는 좀 하네. 나는 거기서 너무 충격받아. 내가 영어를 한다고? 아버님이 영어를 잘했는데 내가 영어를 잘하나?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거기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그래서 문법책을 그때 처음 봤어요. 내가 중학교 때까지 영어 문법책을 안 봤거든요. 영어를 못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문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부터 처음으로 영어 문법책을 보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책을 쓰시는데 영어 번역을 제가 해드렸어요. 책을 쓰면 참고 보는 이렇게 하잖아요. 책 몇 권 던져주면 제가 거기 발췌해가지고 우리말 번역을 했어요. 그 정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칭찬보다는 아빠의 칭찬이 애들한테는 결정적인 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자적인 강사와 이런 쪽의 칭찬이 애들한테 훨씬 인커리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 아빠한테 꼭 말씀하세요. 우리 애를 객관적으로 보지 말아라.
아니 왜 자기 직원 인사고과 평가하듯이 왜 객관성을 자꾸 띄냐. 절대 객관성 띄지 말고 주관적으로. 효과적인 학습법이 뭐냐면 미국 행동과학연구소에서는 서로 설명해 주는 게 90%의 효과. 강의 듣기는 5%, 읽기 20%.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논술이 여기까지예요. 집단 토의. 이것만 해도 50%예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서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곡자 사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했을 때가 애들이 제일 재밌어하고 저도 많이 느껴요. 아,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나 보구나. 플립 독서하고 그래서 테드하고 케이무 그래서 이걸 전부 과제로 줘요.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은 자기가 찾은 필드 출입의 과제를 수행을 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자기 클래스메이트 애들에게 걔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거 서로 간에. 그러면 기억이 장기화가 되고 이게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로 측승학 기반의 특징이 뭐냐. 책만 읽고 토론하지 말자. 글 쓰기만 하지 말자. 이걸 적성을 찾아보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학습 동기를 유발해서 성공 대입으로 가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통곡자사고 학생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왔는데 애들이 흥미있어하는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참고적으로 올해 내년 1월부터는 1년 프로그램으로 가요. 지금 요거는 대상이 딱 중3 학생만 대상으로. 그래서 8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애들이 요즘 제일 흥미있어하는 게 프로파일러예요. 경찰 공무, 심리학계열, 그 다음에 IT, 공학계열, 경영, 경제, 그 다음에 의학계열, 그 다음에 애들이 또 요즘 하는 게 꽂힌 게 방송 PD,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에이전트나 영화 감독 이런 쪽.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뜨는 게 신약계열이죠. 바이오 케미스트리, 생명공학계열.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8주 차이는 스터디 플래너와 자신의 미래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꿈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계획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걸 8주 프로그램을 하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언제 시작하냐면 8월 8일께요. 시간은 딱 한 타임이에요. 제가 면접 대행하다 보니 이 시간밖에 안 나와서 4시 45분에서 7시고 중3 학생만 대상. 내년 1월부터는 중1, 2 학생을 하는 반을 학년별로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고 쪽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고는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현재 스테이터스, 현재 위치, 현재 실력,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목표했었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근데 일반고 학생들은 이게 없이 그냥 추첨해서 학교 배정될 때까지 쭉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해주셔야 될 게 요 공백 부분을 메워주는 거예요. 이 공백 부분만 메워주면 제가 공고드리는 추천해드리는 학교는 어디냐면 무조건 내신 쉬운 학교예요. 거기 가니까 서울대를 많이 가더라는 학교도 아니고요. 거기 가니까 의대를 많이 가더라는 학교도 절대 아니에요. 거기 가니까 전교 1등 할 수 있겠다는 학교예요. 거기 가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준다는 학교. 이 학교가 최고입니다. 일반고의 기준은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쪽까지 갈 수 있도록 학생들만 독려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